친윤석열계 의원으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는 큰 물고기를 키울 수가 없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멸치가 많은데 돌고래가 어떻게 가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엄연히 다르다. 뭐 이 얘기를 좀 정 의원이 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우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진석 의원님은 이제 최다선,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중진 의원이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충청 대망론 얘기도 하시고 계속 격려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최다선 중진 의원인데다가 뭐 국회 부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으시기 때문에 뭐 캠프에 어떤 관련된다든가 캠프랑 이런 메시지를 의논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개인적인 그 정치적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요. 안목에서 본인이 얘기하신 거고 저도 이제 이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캠프의 대변인이라기보단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정진석 의원님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제 당내 이제 후보들은 어떠냐 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야권에선 1위 후보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중도층을 공략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행보를 쭉 계획해 놓은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 계획이 있고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또 지금 후보가 당내 이제 경선 후보로 다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희 와서 보니까 이현종 의원님이 한 분이 또 추가로 대선 출마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여 명이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냥 당내에서 어떤 본인의 존재감 또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내지는 앞으로 정치 행보 그래서 당내 그 당원들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제 중도라든가 본선 경쟁력 그리고 정말 대선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 치열하시겠지만 이 타겟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두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동일한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땐 일정 부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뭐 가만히 있을 이 대표가 아니죠. 저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SNS로 맞받아쳤습니다. 최 교수님, 또 일부 대선 주자 한 명은 보도에 따르면 듣는 멸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바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어느 경선 후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표현을 하실 때 저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멸치나 고등어로 이제 비유되시는 후보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이 바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일정을 잡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서 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멸치, 고등어, 돌고래 이렇게 얘기하면 각각 지금의 지지율로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고 저런 표현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두리 양장에 모으지 말고 이 말은 경선도 그럼 좀 풀어주고 다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결국 다른 후보들 입장에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이준석 대표 말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경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경선 관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너무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후보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멸치, 뭐 돌고래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 이 시작점을 보면 그제 쪽방촌 봉사활동 행사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를 열렸던 야당의 대선 후보 상견례 등 이런 공식 행사가 반쪽짜리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패단입니다. 이게 패거리 정치고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이 여러 비판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다 윤 전 총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가는 후보가 윤 전 총장이고 또 최재형 원장도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또 이렇게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두 번의 이 공식 행사에 두 분 다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석하신 이 후보분들은 당연히 저런 말을 하는 게 뭐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나왔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사이의 일정의 이제 좀 불편한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일단 기사거리가 나오고 가십성으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대선을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서 내년 정권 교체 승리를 가져와야만 본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당대표를 만나서 경선 과정에 시너지 효과가 없고 경선이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정권 교체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대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스스로도 윤석열 총장이라거나 앞서가는 유력 주자에 대해서 너무 각을 세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윤석열 총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앞서가는 야권의 유력 주자지만 당대표하고 불편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당에서 볼 때 국민들한테 자연스러운 과정은 여러 경선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정책 논쟁이나 치열한 경쟁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그것도 앞서가시는 분이 당대표하고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일정 정도는 구조적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초반부니까 조금 기싸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잘 정리되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번에 치매개동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치매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고 치매개동에 나타난 그 기사가 나온 그 다음 주에 정체됐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사실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둘 다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서로 협력하는 윈윈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세간의 시각, 비판도 이 대표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만나볼까요?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내 경선 일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선 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의 영도하에서 이제 다 짜는 건데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내가 다 태웠다, 내가 다 충전시켰다 이런 걸 연출하고 싶어 하니까 후보 진영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하고 싸우는 역할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당내에서 또 헤게모니를 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싸움을 좀 벌이는 거죠.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봉사활동 짜는 것도 아니고 다 경선 준비해서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캠프 쪽에서 당대표가 각을 세울 필요가 뭐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윤 전 총장이 지난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다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했을 자리에 먼저 장성민 전 실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래서 윤 전 총장을 15분 기다리게 했다. 이 논란이 진짜 오히려 본인이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한 100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면 120가지를 답해요. 과연 지금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질문하면 답해야 됩니다. 앵커가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평론가의 숙명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평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메시지는 저는 예를 들어서 좀 메시지 자체가 좀 정제되고 저는 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는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도 똑같이 옛날과 똑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가정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15분 이 문제도 그냥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본인이 답함으로 인해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말에 꼬리를 물고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제가 당에 있어보진 않은 사람인데 메시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메시지가 많아요. 메시지가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메시지는 무게감 있고 좀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 정말 이 군사훈련 축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무게감 있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철수 대표하고 싸우죠. 지금 사사건건 윤석열 후보하고 사이 안 좋은 거 맨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가정에 대해 다 답을 하죠. 도대체 그럼 기자들이 뭘 갖고 쓰라는 겁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저런 것만 뽑아 쓰는데 당대표는요, 정말 큰 주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의원님, 제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36살의 당대표가 새롭게 당의 수장이 되면서 그게 내부 파열음이든 어떤 현안이든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뭐 재미가 아니라 알 권리, 정보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뭐 대선 때까지 혹은 보수 야권에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이 하라고 그러면 돼요. 대변인을 뽑으셨잖아요. 토론 배틀에서. 아주 괜찮은 대변인들 많이 뽑으셨잖아요. 그 사람들 역할 주세요. 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럽니까? 뭐하러 대변인 뽑았어요? 대변인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변인 뽑은 거 아니겠어요? 예. 대변인 2분, 부대변인 2분 다 괜찮은 분들 뽑았던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이 하루 종일 다 이야기하니까 대변인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이현정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시 SNS 또 통해서 할 거니까 또 제가 답을 하죠. 여러 가지 입장들을 얘기할 텐데 뭐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정치권 이슈, 오늘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혹은 이준석 대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논란까지 만나봤습니다.